안녕하세요. 남편의 구타와 괴롭힘 때문에 죽어버릴 작정으로 쥐약을 사뒀습니다. 남편한테 몹시 구타당하던 날 그 약을 먹으려는데 아들 민준이가 뛰어들어와 죽지 못한 그날이 평생을 살게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오늘도 맞았습니다. 건물을 청소하며 75세를 건강하게 살고 있는 미수님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청소를 하고 돌아온 미순 앞으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얼른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아, 여보, 당신이 약속한 그것이네요. 놀람 뒤로 슬픈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태수의 구박이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이봐, 이달도 월급이 40이야? 그거 번다고 유난을 떨어? 고작 그게 다냐? 한 달 내내 일한 건 맞아? 하루 10시간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느 날은 애 옷을 샀다고 미쳤냐며 미순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태수의 손 힘이 어찌나 세었던지 아이의 옷 위로 미수는 휘청하며 넘어졌습니다. 중고로 5,000원에 산 옷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다고 한 대 또 뺨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미순의 사연이 별빛처럼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1985년 봄 20살의 미수는 32살 띠동갑인 시계 수리공 태수와 결혼했습니다. 미순아,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이 손기술 하나로 너 평생 굶기지 않을게. 태수는 성격이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죠. 작은 시계 수리점의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결혼 초반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리비로 보너스 5,000원 받았어. 우리 삼계탕 먹으러 갈까? 정말요? 좋아요. 태수는 벌어온 돈을 미순에게 다 맡겼고 미순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여보, 당신 담배 사 피우고 친구들이랑 소주도 한 잔씩 하세요. 아니야. 난 괜찮아. 우리 돈 모아서 큰 가게 차리자. 태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1988년 미수는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 태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순아, 고맙다.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줘서.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어요. 밤낮으로 일하느라.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민준이 잘 키워야 하니까. 태수는 정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가게를 나가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해요. 괜찮아. 태수는 시계를 수리하는 일 외에도 배달까지 맡았습니다. 손님, 시계 다 고쳤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이곳 저곳을 배달해주는 태수가 고마웠습니다. 1990년 태수가 일하는 가게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남편 덕분이라며 보너스를 주셨지요. 남편은 50만 원 더 받았다며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겠어. 미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준아, 아빠 대단하시지? 3살 민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태수는 아들과 아내를 위해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여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당신이 예뻐 보여야 내가 기분 좋지. 그때의 태수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썼습니다. 1995년 10월 어느 날, 그날도 태수는 오토바이에 시계 여러 개를 싣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미순아, 다녀올게. 오늘 배달 많아서 좀 늦을 수도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길이 미끄러워요. 알았어. 걱정 마. 그게 마지막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 강남구 어느 골목길. 태수는 마지막 배달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께 수리한 시계를 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기다리셨는데 빨리 갖다 드려야지.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트럭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태수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는 미끄러졌습니다. 꽝! 오토바이는 전봇대를 들이받았고 태수의 오른쪽 다리는 오토바이와 전봇대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 미순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절단이요? 미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우리 남편 다리. 6시간의 긴 수술 끝에 태수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부터 절단해야 했습니다. 여보, 마취에서 깨어난 태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여보. 여기 있어요. 내 다리, 태수는 이불을 걷어보고는 절규했습니다. 내 다리가 없어. 여보, 여보. 미수는 남편을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퇴원 후 시계 사장님은 불구자인 태수와는 일을 못하겠다 했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다리도 없는 놈이.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 어떻게? 태수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리는 할 수 있었지만 태수의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여보, 그래도 시계 수리 기술은 있잖아요. 집에서라도 하면. 됐어. 그만 좀 해. 태수는 짜증만 냈습니다. 집안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은 돈은 병원비와 의족 비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게다가 남은 빚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장님, 설거지 일 구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하루 10시간에 30만 원인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수는 동네 중국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빨리! 손님들 기다려요! 주방장의 고함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미수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범벅인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짜장면 그릇, 짬뽕 그릇, 탕수육 접시. 하루에 수백 개의 그릇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에휴, 손은 뜨거운 물에 익어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아파.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밥 먹을 틀도 없었습니다.
설거지?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빨리 먹고 와. 5분 안에. 미수는 서서 김치 몇 개와 밥 한 숟가락을 허겁지겁 먹고 다시 설거지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30만 원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을 하나 더 구했어요. 뭐? 일을 더? 새벽에 빌딩 청소하는 거예요. 2시간이면 돼요. 남편의 얼굴엔 못마땅한 표정이 묻어났습니다. 얼마나 번다고? 새벽부터 돌아친다는 거야? 남편의 차가운 태도가 미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미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5시부터 7시까지 근처 오피스 빌딩 3층을 청소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단을 닦았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서 제대로 걸레를 쥘 수도 없었습니다. 추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7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들 아침을 차리고 8시에 다시 중국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밤 9시 중국집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민준아. 엄마가 지금 해줄게. 미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은 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 학교 준비물을 챙겨줘야 했고 다음 날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예전에 보드랍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거칠고 갈라진 손이 되었습니다. 손에 물이 닿으면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따가웠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싶었지만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다 보니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아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렴한 파스를 사서 허리에 붙이고 잤습니다. 미수는 자신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중국집에서 남은 밥으로 대충 때우고 저녁은 남편과 아들 먼저 먹이고 나서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 많이 먹어. 미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팠지만 아들과 남편이 배불리 먹게 하려면 자신이 적게 먹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미순의 몸무게는 10kg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친정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미수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할 때는 난방도 안 된 건물에서 찬물로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동상이네.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아파? 응? 엄마 안 아파. 거짓말. 엄마 맨날 아야 그래. 미수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민준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하지만 아들이 학교 간 사이 미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장 힘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봐, 밥은? 밥 안 차려놔? 남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지금 바로 할게요. 에휴, 쓸모없어. 미순의 뒤통수에 대고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미순은 눈물을 삼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갈라져서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는 더욱 변했습니다. 이봐, 이번 달 월급 얼마야? 30만 원이요. 청소 알바까지 해서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것밖에 안 돼? 넌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미수는 억울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여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에휴, 답답해. 돈을 이렇게밖에 못 벌어와? 태수는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왜 이렇게 많이 써? 끄고 다녀. 한여름에도 선풍기조차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수는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잠을 잤습니다. 물 아껴 써. 수도세 많이 나와. 미수는 설거지할 때도 물을 아껴야 했습니다. 반찬 이렇게 많이 해? 돈 낭비야. 아들 민준이는 키가 작은 편이어서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계란도 몰래 사서 먹였습니다. 들키는 날에는 민준 앞에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싼 계란을 누구 맘대로 사 먹이냐며 지팡이로 다 깨버렸습니다. 미수는 깨진 계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계란 안 먹어도 된다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미순이 아들 민준이 옷을 사왔습니다. 겨울인데 코트가 너무 작아서 중고가게에서 5천 원짜리를 샀습니다. 애 옷을 이렇게 비싼 걸 사? 미쳤어? 여보, 이거 중고예요. 5천 원밖에 안 했어요. 아이 옷이 다 작아져서. 작으면 작은 대로 입어. 돈이 어디서 나? 5천 원이면 우리 밥 두 끼야. 하지만 아이가 추워해요. 추우면 옷 2개 입으면 되잖아. 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요. 내가 벌어 아들 옷 하나 못 사 입혀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 놀기만 해? 날 무시하는 거야?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집안 살림을 다 부수었습니다. 어차피 다 부서진 거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생겨 속에 품은 말을 했습니다.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시계 수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끄러워. 그럼 다른 일이라도. 됐어. 잔소리 그만해. 그날 밤 미수는 또 욕조에서 울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 그 다정했던 사람 맞나? 부부는 매일 싸웠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요. 또 된장찌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여보, 반찬 살 돈이. 돈. 맨날 돈 없다는 소리. 지겹다 지겨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미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벌어요. 당신이. 뭐? 말 다 했어? 누구 놀리냐 지금? 저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 손 좀 봐요. 이게 사람 손이에요? 미수는 갈라지고 부르튼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돈을 좀 더 벌어와야지. 당신은 정말. 미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04년 11월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식당에 단체 손님이 들어 설거지가
40분 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미순의 마음은 콩닥였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밥을 먹었을까? 남편이 화낼 텐데. 11시경 되어 들어선 마당엔 불길함이 감돌았습니다. 부엌문을 여는데 남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 여편네 아직도 안 기어 들어오고. 그 말이 겁이 났습니다. 도망을 가고 싶었지만 아들 민준이가 눈에 밟혀서 차마 그럴 순 없었죠.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의 눈이 미순과 마주쳤습니다. 살기 넘치는 눈빛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엎어진 밥상 구석에 쪼그린 채 자고 있는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차린 밥상을 뒤집어 엎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차려준 밥상을 엎다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떨며 잠든 민준이가 깰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아 여보 단체 손님이 와서 라고 말하며 주섬주섬 방을 닦는데 뭐야? 누구는 늦게 쳐 돌아다니는데 나는 방구석에 처 박혀 있고. 라며 옆에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남편은 앉은 채로 미순을 마구 때렸습니다. 등이며 어깨며 다리며. 미순은 두 손으로 막으며 맞으며 울었습니다. 그 치욕의 순간에 민철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소리에 미순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 겁이 났습니다. 도망치듯 부엌에 나갔습니다. 맞는 엄마, 때리는 아빠. 이 비참한 광경을 본 아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죽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약을 먹자. 민준아 미안해. 미안해. 모든 걸 잊자 죽어서. 이 지옥을 벗어나려면 죽어야 해. 엉엉 울면서 약을 입에 대는데 바로 그때 엄마, 배고파. 아들 민준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밥 먹을래. 미수는 민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약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간적으로 10살 민준이를 아빠한테 혼자 놔둘 순 없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어린 것의 울타리가 되자 내 아들 민준이를 지키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를 악물자. 라는 생각이 들자 힘이 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민준을 위해, 남편을 위해 늦은 저녁상을 차리면서 다신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울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민준이가 살려낸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2005년 봄 언제부턴가 태수는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 가봐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기운이 빠져갔어요. 감기야, 감기. 그래도 병원비 아깝잖아. 약국 가서 약이나 사 먹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피를 토했습니다. 으윽, 여보, 피 토했어요. 미수는 급히 태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입니다. 그것도 말기고요. 의사의 말에 미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환자분 흡연하셨나요? 아니요, 담배는 안 피웠어요. 그럼 먼지나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폐가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수는 남편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태수는 담담했습니다. 뭘 어떻게?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겨웠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나빴어. 처음으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여보, 10년 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저도 이해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야.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생만 했어. 나 때문에. 여보, 내 책상 서랍 봐. 서랍이요? 응.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봐. 여보,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말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미수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여보, 물 드릴까요? 응, 고마워, 여보. 어느 날 태수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태수는 미순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게 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여보.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이건 다 내 탓이야. 여보, 나는 정말 못난 남편이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새벽. 태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미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미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랍 꼭 열어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여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미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도 밉던 남편이었는데 벌써 그리웠습니다. 미순의 울음은 새벽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수는 남편이 말한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펴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6년 1월 시계 수리 3건 15,000원. 1996년 2월 시계 수리 5건 25,000원. 1996년 3월 시계 수리 7건 35,000원. 미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여보가 시계 수리를. 미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이 쌓였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놀고 먹는다고 미워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랍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 가입증서.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증서를 펼쳤습니다. 계약자 박태수, 수익자 김미순, 가입일 1996년 3월 20일, 만기일 2015년 3월 20일, 수익자 만 75세 생일, 월 수령액 50만 원 평생 지급. 미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게. 다음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민준 엄마, 이거 받아. 할머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준 아빠가 우리 집 시계 고쳐준 대가야. 네, 우리 남편이요? 그래, 몰랐구나.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아빠는 민준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서 시계 수리를 했어. 정말이에요? 그래. 의족 차고 움직이기 힘들어서 배달은 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가져가고 우리가 찾아오곤 했어. 미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그걸 저한테 숨기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증언했습니다. 슈퍼 주인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 시계도 10년 동안 고쳐줬어요. 세탁소 아줌마도 증언했습니다. 우리 아들 손목 시계도 고쳐줬어요. 미수는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구석, 옷장 뒤에서 발견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와 시계 수리 도구들을, 낡은 확대경, 작은 드라이버 세트, 핀셋들, 모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동안 남편은 시계를 고쳤구나.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미수는 자신이 미웠습니다.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져 무덤에 달려가 사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미순의 75세 생일날이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35이 된 민준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 갖다 주셨어요. 민준이가 등기우편을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생명보험회사였습니다. 미수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순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도착한 남편의 편지. 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당신 나이 75살이 되었겠구나. 오늘이 당신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여보. 정말 미안했어. 10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구두쇠처럼 굴고 화내고 짜증내고. 다리 잃고 난 후 난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줄 알았지. 그런데 더 괴로웠던 건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는 거였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당신 발소리, 밤늦게 설거지하는 소리, 혼자 우는 소리, 다 들었어, 여보. 다 봤어. 당신 손이 거칠어지는 걸 보는 게, 당신 허리가 굽어가는 걸 보는 게, 당신이 지쳐서 돌아오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결심했어. 당신이 일하러 나가면 난 집에서 시계를 수리했어. 많이 벌지는 못했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돈을 모아서 당신 이름으로 연금을 들었어. 당신이 75살이 되면 매달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전기 아끼라고, 물 아끼라고, 돈 쓰지 말라고 해서 미안했어. 당신이 늙어서 내가 없어도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당신이 굶지 않게, 당신이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게. 2004년 11월 그날 밤을 기억해? 당신이 부엌에서 울고 민준이가 뛰어들어간 날. 나도 알았어, 여보. 당신이 사는 걸 포기하고 싶어 약을 먹으려 한 거.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돈을 모아야 했어. 내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내 평생 미안했어. 그리고 내 평생 감사했어.
이 보잘것없는 연금이라도 노후에 도움이 되길 바라.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당신 남편 태수가. 미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보. 민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미수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참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을 위해 다리 없는 몸으로 일했다는 것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보,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미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안았습니다. 2015년 4월, 미순의 통장에 처음으로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태수 연금 50만 원. 그날 미수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왔어요. 묘비를 닫고 꽃을 올리고 술을 부었습니다. 여보, 오늘 첫 연금 받았어요. 당신이 말했던 그 날이 왔어요. 50만 원. 당신이 10년 동안 모아주신 돈. 여보, 고마워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미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게요. 흐느끼는 미순의 어깨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넘게 참았던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치료했습니다. 미수는 처음으로 핸드크림을 사보았습니다. 2027년 겨울, 미수는 87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내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부모님을 나란히 묻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박태수, 김미순,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미안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해받지 못합니다. 희생은 때로 미움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